자, 우리 지수 로그 방부등식 봅시다. 지수 로그의 방정식 부등식이 관련된 거 봅시다. 방정식 부등식. 자, 방정식 부등식이다. 자, 일단 관점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야. 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만 있는 거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얘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지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뒤집혀서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 하나당 y 하나가 1대1로 매칭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해를 구할 때 해법이죠. 그냥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만약에 내가 식을 정리를 했어. 정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상황만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항이 결국 남아있는 항이 정리 후에 항이 두 개 남을 때, 항이 두 개가 남아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이 몇 개? 세 개 이상. 자, 세 개 이상 남아 있었을 때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항이 두 개 남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얘 같은 경우에 밑을 통일하겠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밑을 통일한다라는 얘기고 밑 통일하고 난 다음에 지수를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야. 밑 통일하고 지수 비교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항이 두 개가 있을 때도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프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고. A의 x승이 만약에 P가 나왔었다고 쳐. A의 x승이 P로 나왔었다. 또는 자, 로그 A의 x가 P로 나왔다. 이렇게 되든 둘 다 항이 두 개인 상황이고, 맞죠? 이렇게 두 개인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x로 나와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푸시면 되는 건데 f로 이렇게 감싸져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fx가 뭐가 됐다? 로그 a의 p가 되었었다.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에 있었던 거를 로그로 바꿔서 뭐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게 fx였다 라고 칩시다. 자, 구분해야 될 건 뭐냐, 조금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에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다? 항상 변형 전 뭘 찾아야 돼? 진수 조건이다. 진수 조건이 변형 전 진수가 무조건 양이 돼야 되고, 이거부터 뭐부터 챙겨놓느냐 하면 정의역부터 챙겨야 된다는 얘기야. 정의역부터 항상 챙긴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지수 방정식 부등식 풀 때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 때는 진수 조건 반드시 먼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고, fx가 뭐가 된다? a의 p승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자, 항이 두 개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a의 fx승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밑이 통일된 상황이야.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gx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fx랑 gx랑 서로 같으면 얘가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 입력값이 같으니까. 근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출력된 값을 보고 입력된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어차피 얘도 증가 아니면 감소 함수로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대1 대응이고 그래서 뭘 해줄 수가 있느냐 뭔가 어떠한 함수값 자체가 이 녀석도 y는 a의 라지 x승에 누가 들어간 건데 fx와 gx가 들어간 거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더 이상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치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자 여기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얘는 로그 a의 fx야. 그 다음에 로그 a의 g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지. 일단 니치 통일되어 있으니까 fx랑 누구랑? gx랑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뭐가 돼야 돼? 얘도 양이 돼야 되고 둘 다 양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이 조건이 있으니까 항이 두 개가 될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항이 세 개가 될 때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조작이 뭐냐? 치환입니다. 자, 치환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고 자, 이를테면 A의 X승 자체를 T로 치환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도 T로 치환하겠지. 이것도 많이 나올 거고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도 보통 T로 많이 치환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환도 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쯤 되면 다 알 테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 범위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되면 얘는 뭘 써야 돼? 산술기하 때문에 항상 0 이상이 된다라는 미안 0 이상이래. 2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얘가 있을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얘는 좀 특이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 t는 실수 전체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 우리가 f의 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같은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gx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g-x랑도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뭘 알 수 있느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를 그냥 더했어. 얘는 무조건 뭐다? 우함수가 됩니다. 자, 우함수가 되고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지느냐? 1대1 대응 자체가 무너져. 1대1 대응 자체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1대1 대응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y 값이 되더라도 다른 x 값을 집어넣더라도 같은 y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런 얘기랑 비슷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 얼마라고 할까?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플러스 14라고 하면 되나? 14라고 하면 되겠네. 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너무 간단한 거야. 너무 간단한 거고 나중에 좀 주의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 자, 이게 실근이 그러면 몇 개 나오겠느냐 그거거든. 실근이 몇 개 나오겠느냐 그 얘기야. 봐봐. 그러면 얘를 보통 t로 치환을 하잖아. t로 치환하게 되면 자, 2x승 빼기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결국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t 제곱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2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동일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준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t 제곱에 마이너스 7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랑 계산해 주면 여기가 12가 되잖아.
맞지? 12가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해되시죠? 자, 얘는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함수 자체가 어떤 함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얘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기 힘드니까 치환을 했는데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딱 봤었을 때 만족하는 t가 누가 된다? 3하고 4가 만들어지잖아. 3하고 4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구한 거는 뭐예요? x값이잖아. x값이래. t값이잖아. 내가 구한 건 t값이니까 여기서 다시 뭐를 구하는 작업이야?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3이 되도록 또는 4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x를 별도로 따로 구해야 되긴 하잖아. 이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까지는 이해될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뭔가 대응 관계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괜찮거든. 자, t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자, 얘가 2의 x승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제 우리 나중에 뭐 다시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한 언급 따로 안 할 거야. y는 2의 x승이거든. y는 2의 x승이고 얘를 y축 대칭시킨 녀석과 뭐한다? 더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들 거냐면 증가함수에서 뭐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양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더해집니다. 계속 더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합은했었을 때는 자 여기가 지금 1이니까 1에서 1 더하면 2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살짝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 오케이? 자 이렇게 살짝 올라간 그래프가 그려지고 아까 전에도 언급했잖아. 뭔데요? 우함수잖아요. 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야.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그럼 쌤 누구에 대한 파란색 그래프가 뭐라고요? y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y라고 하면 좀 그렇나? t라고 하든 뭐 y라고 하든 상관없으니까 t로 하든 y로 하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t 값이 누가 나왔어? 3이 되는 거 이거나 4가 되는 게 나왔잖아. 그럼 실근이 몇 개 가져지는 거야? 토탈 4개 가져진다 이 얘기야. 이까지 돼? 그러니까 3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 하나 있을 거고 4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하나, 둘 대칭적으로 하나, 둘 토탈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우함수인 즉 y축 대칭인 함수를 치환을 하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같은 y 값이 되더라도 다른 x 값이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자, 근데 반면에 얘 한번 봅시다. 자, 지금 fx가 있고요. f에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빼는 거야. 빼게 되잖아. 얘를 내가 hx라고 둔다라고 치면은 자, 이것은 누구랑 동일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h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동일한 거야. 됐죠? 뭐다? 그냥 자동적으로 fx랑 f-x를 빼게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비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비함수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 자, 2의 x승이 있고요.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거기서 뭐를 뺀다? 감소를 빼는 거잖아. 됐어? 감소를 빼는 거니까 결국 감소를 뺀다라는 얘기는 뭘 더해준다라는 얘기랑 동일한데 증가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쪽 부분이 더하기 증가 형태로 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아니면 그냥 경우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여기는 이 녀석을 플러스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하나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자, 얘는 뭐예요? 앞에도 마이너스 붙었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원점 대칭이라고 본 이 원점 대칭 함수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준다는 얘기잖아.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더해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상쇄돼서 사라지면서 0,0이 될 거고, 점점 뭐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줄어드는데 얘는 늘어나는 형태에서 더해지는 거니까 살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얘보다는 살짝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얘가 원점 대칭되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원점 대칭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뭐다? 실수 전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딱 뭐다? 1대1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대1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 요것도 관련된 문제로 조금 있을 테니까 요것도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요것도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시원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얘도 마찬가지. 치환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방정식 이론, 보통 부정 방정식 형태도 조금씩 등장합니다. 부정 방정식 형태도 조금씩 등장하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뭐 그래프도 그려줄 수 있겠죠. 근데 잘 들어봐봐. 우리가 추월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풀 때 해를 구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이고 잘 짜여져 있어야 해를 직접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너무 힘줘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뭐를 잘 챙기자? 일단은 증감 잘 챙겨야 되겠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증감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증가함수라면 뭐다? 출력값과 입력값의 대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자, 감소함수가 되면 그게 아니라 그냥 반대로 변한다는 얘기죠. 서로 반대로 변하니까 그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로그 함수 또는 로그 부등식은 항상 진수 조건 체크하는 거, 진수 조건 체크하는 거. 그리고 뭐니 해도 자, 크다 작다에 어디를 보면 돼? 경계인 같다를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만약에 fx랑 gx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자, 크다라는 부분들은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경계. 그러니까 같은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을 본다는 얘기죠. 경계를 먼저 생각하고, 경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방정식의 실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경계를 먼저 찾고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본다는 얘기야. 경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라.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부등식을 해결하시면 된다. 자, 가봅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번 봅시다. 1번. 자, 1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a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이렇게 있을 거고, 더하기 7 이꼴 제로가 있는데, 자,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 값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당연히 t로 치환할 거 아니에요. 맞죠? 얘를 t로 치환할 거고, 자, 얘를 t로 치환하게 돼 버리면 마이너스 2가 등장하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t제곱 플러스 at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더하기 9가 제로가 되는 부분인데, 얘들아, 얘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 봐봐. 두 개로 찢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 얘를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내가 gx라고 둘게. 그 gx를 내가 t라고 둡시다. 오케이?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얘가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9라는 거를 ft라고 둘게. 자, 얘가 y라고 둘게요. 자, t는 y랑 관련돼 있고 x랑 t의 하나의 함수로 보면 얘가 뭐로 변하느냐? 결국에는 합성함수로 변하겠지. 오케이? 됐어? 합성함수 형태로 변하는 거야. 얘가 누구랑 합성한 거랑 동일해질 거냐면 f에 gx를 합성한 거랑 동일한 거야. 이까지 되시죠? 자,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x가 누구에 의해서? x가 g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되느냐면 t로 대응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t가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어디로? y로 대응되는 상황인데 지금 합성함수의 역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보면 이게 방정식의 실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y값 자체가 누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의 y값인데 y값이 누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y값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y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t값이 그러면 누가 되겠느냐? 라는 건데 자 보세요. f라는 거는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치면은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을 텐데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얘가 지금 t축이고요. t축에 해당하는 t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상황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g라는 내가 결국 찾아야 될 실근은 결국 x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x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x와 t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간다?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야. 쭉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얘 0,0이고 얘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누가 된다? t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t 값이 알파와 베타로 등장했었으니까 알파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값, 베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있을 텐데 알파로 가는 값과 베타로 가는 값이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1대1로 딱 한 개씩밖에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 베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t 이꼴 베타랑 t 이꼴 알파가 오직 몇 개 있다? 여기 딱 한 개씩 무조건 1대1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별이고 얘가 세모라고 둔다라면 얘가 별이고 얘가 세모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우리가 2단계까지 다 내려갈 필요 없이 t값만 확보되면 자동으로 x값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시면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쌤,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만약에 감마로 하나가 나왔다고 치자. 감마가 하나로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여기 0인데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알파와 베타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지만 자 하나 감마로 딱 가지게 되면 여기서도 감마에 해당하는 값이 딱 한 가지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여기서는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어느 단계, G의 단계에 갈 필요 없이 이 구조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t 값이 결정이 되면 x 값도 1대1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1대1 대응이니까 자 판별식을 2단계에서 바로 쓰시면 되겠죠. d가 b제곱이야. 그러면 a제곱이고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36이고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누구보다 6보다 크거나 a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조금 더 풀어봅시다. 좀 쉬었다.